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이용입니다. 비뇨의학 진료실에 정액의 양에 대한 변화를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수술하고 관련돼서 생리적으로 수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전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정액의 양, 수술하고 연관된 정액의 양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내과적인 또는 물리적인 정액 양의 변화가 어떤 경우에 변화가 올 수 있는가,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말씀을 드릴 때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이 부분에 전립선이 비대가 됐을 때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전립선이 방광으로 돌출된 분들이 주로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돌출된 건 어떻게 아느냐? 그 검사하는 거는 이 직장 항문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초음파로 이걸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 진단과 전립선 크기, 전립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항문으로 해서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항문을 통해서 방광 목 부분을 여러 각도로 정밀 검사를 해서 실제 수술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양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진하다가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다, 사실은 단순 크기만으로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검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수술을 할 때 지난번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걸 깎아내거나 레이저로 이제 녹여냈을 때, 기화시켰을 때 소변 보시는 거에 대한 증상은 이렇게 개통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정액에 역류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역류된 정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그 다음번 소변 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은 수술의 만족도가 워낙 높은데, 이 정액의 양에 대한 한계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다른 옵션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74세 남자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요. 내시경으로 저는 이제 그 플라즈마 에너지로 이제 기화시키는 수술을 해서 녹여내는 수술을 했던 분인데, 부인께서 한 살 연상이시더라고요. 수술 후에 한 3개월 후에 이제 오셨을 때 부인께서 갑자기 저한테 "우리 남편은 왜 고자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기도 처음이고. 근데 이제 제가 수술 전에 정액 양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했더니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성기능은 오히려 좋아지셨는데 전방으로 사정하는 액이 그동안에는 그걸 항상 부부간에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그 커다란 지표로 삼으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주니까 이제 부인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아이, 그거야 수술 전에 뭐 그러려니 했지, 그렇게 들었지 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는 다 이해하시고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만족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계속 저랑 이제 만남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립선 수술 전후에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성기능에 대한 또 성생활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의논을 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그게 꼭 의사와 환자 간에 필요한 대화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정상적인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클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치키스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수술이 있는데, 이걸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호치키스 같이 이렇게 평균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찝어주게 되는데, 이 수술은 아주 고령인 환자에서 전신 맞지 못할 때 이제 긁어내지 않고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의외로 정액이양이 보존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환자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전신마취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점은 이제 조직을 얻을 수 없다는 거는 있지만 또 이렇게 전신마취 안 한다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호불호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보험 혜택은 안 된다는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립선 치료를 하다 보면 정액양에 대한 이야기를 수술 전후에 많이 하게 되는데 반드시 수술 전후에 의사와 충분한 소통 후에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